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맞서서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의 일인데요. 77만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참여하게 되고요. 총파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말에는 민주노총과 공동투쟁 결의대회도 예정돼 있어서 노동계의 하투가 양대 노총의 연대 투쟁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으로부터 노동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사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해도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결정했는데요. 예.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90%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였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총파업이 결정된 가장 중요한 이유 뭘까요? 예, 일단 그 정부가 노동시장 그 구조 개혁을 한다면서 오히려 이제 구조를 나쁜 쪽으로 개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굉장히 고용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좀 더 쉽게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임금을 깎는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을 좀 더 쉽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데도 네. 동의 없어도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네. 그 노동시장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총파업으로 별서진을 치고 있는 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구조 개혁이 노동계 예. 입장에선 계약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자, 4일 토요일인 내일인데요. 이 예.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공동투쟁 결의대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정부에 대한 대응을 이 양대 노총이 연대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일단은 청년맹 중앙 차원에서는 아직 결의된 바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산하 공공 부분이라든가 네. 제주 부분에서 부분별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일 같은 경우에 제조 연대가 양노총 제주 연대가 오후 2시에 서울역에서 집회가 잡혀 있고요. 네. 역시 공공 부분 같은 경우도 금융이 내일 대학로에서 네. 집회가 열립니다. 예. 물론 이제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고요. 특히나 거기다가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정부가 아시겠습니다만은 기간제 기간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파견업종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네. 지금도 많은 비정규직 규모를 더욱더 이제 늘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동계가 이제 불가피하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제 부문별로 연대는 시작됐고 중앙 차원에서는 좀 지켜볼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고용노동부는요,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개혁이냐 계약이냐 시각에 따라 지금 이제 충돌의 이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정부는 1차 개혁안이 나와 있기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핵심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부 측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함께 청년 실업까지 해소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인 건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제 반문하고 싶은 게요. 네. 완전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은 왜 공무원부터 시범 실시를 안 하는 거죠? 솔선수범해서 정말 효과가 좋은 걸 보여준다라면은 일반 노동자들도 따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은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고용 부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각종 통계 보면은 사내 유보금이 약 590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도 안 하고 새로 고용 창출도 안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투자할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돈 쌓아놓고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투자를 안 하는데 임금 피크제로서 임금 몇 푼을 절감했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든다? 저희는 이제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 그리고 없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미 금융권 같은 경우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태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 피크제가 오히려 이제 명태라든지 조기 퇴직을 압박하는, 왜냐하면 급격한 어떤 임금을 감액함을 해가지고 오히려 명태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임금도 깎고
조기퇴직도 압박하는 어떤 그런 나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나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러셨는데요. 이 정부 측 발표가 아니라 이게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어찌 보면 이제 노조의 카운터 파티일 수가 있겠죠. 이쪽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개가 넘는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으세요? 예,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새로운 일자리라는 것은 기존에 어느 그 사업장 할 거 없이 딱 그 적재적소에 지금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거는 어떤 새로운 그 투자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니면 정년했던 사람이 나갔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인데 뭐 임금 피크제 해서 그 임금을 삭감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투자를 하고 그러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희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정말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그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면은 지금 저희 나라가 양시한 국가입니다.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는 양시한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 2070 시간대입니다. 2070 1시간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1,900만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10%를 근로시간을 줄이면은 예를 1,800시간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 10%에 해당되는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장시간 고용 관행을 없앤다. 장시간 그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오히려 노동시간 총량을 줄여서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어떤 뭐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 주장에 저희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다른 대안을 하나 가지고 계시네요. 이제 노동시간 단축이 더 핵심이다라는 말씀도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과연 이 고용노동부가 지금 현재 가장 간과하고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환경상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문제들 어떤 걸 좀 짚으실 수 있겠어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60년대 이제 경제개발 이후에 한 60년 이상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언제나 늘 기업 걱정만 했지 노동자 편에서 정말 걱정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경제 규모가 세계 약 15위 수준입니다만은 노동 기본권 보호 수준은 최하위입니다. 이게 이제 뭐 각종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국제노총도 최근에 평가한 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 6월 ILO에서도 저희 나라는 차별이 심한 국가로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고용형태 공시도 되지 않았습니까? 고용보선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300인 이상 대기업조차도 약 40%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내려갈수록 그 비중은 높다고 하는데 이러한 300 이상 대기업들도 이 비정규직을 대거 쓸 정도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한 노동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좀 더 해고를 시켜 한다든지 좀 더 비정규직을 양산하려고 하는 오히려 이렇게 노동시장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점점 더 나쁘게 하향 평준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시장 정책을 좀 더 근로조건을 상향 평준화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연성만 계속 얘기하는데요. 정부가 얘기하는 유연성 뭐 이런 것은 저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불안정 고용입니다. 이것이 해고를 쉽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사회 안전망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라든지 수급액을 보면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도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강 대변인님 지금 뭐 구조적인 문제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답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한국노총 총파업 이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날짜 박지 않은 것이요. 정부가 어떤 그러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련된 어떤 지침들을 강행할 경우를 돌입 시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유동적이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풀자라는 그러한 어떤 의도도 숨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아직은 가능성이 좀 남아 있군요. 하지만 정부 측의 대화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이었습니다.